바이바이. 뭐 이거 말든지. 자 갑시다. 127번. 답 나왔냐? 아, 잠시만요. 아직이야? 1분만. 1분만. 한 문제씩 차근차근히 진행할 거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A반 B반 섞여 있다 보니까 오늘은 다음부터 분반을 할 것 같긴 하던데 그제? 애들이 다 들어오면. 근데 이 정도면은 합반을 해도 되지 않나? 아닌가? 너무 많은가? 그냥 많아져요. 너무 많나? 됐어. 어쨌든 뭐 두 반으로 한다고 하니까 지금은 오늘은 뭐 애들 아직 그 뭐야 학교에서 그 방학을 안 한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이게 어떻게 해서 이 교재가 만들어졌냐면 막 선생님들한테 막 뿌렸어. 특강 교재 만들 거니까 인당 몇 문제 인당 몇 문제 딱 해가지고 선생님마다 각자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제 선생님은 이제 자기 파트 맡아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제공했었는데 어쨌든 물리 선생님마다 각자 파트를 맡아서 막 기존에 있던 교재에다가 새로운 문제를 막 추가하는 과정에서 문제 수가 너무 많아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70분, 8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수가 정해져 있거든. 많이 풀어봤자 10문제거든. 솔직히 말해서 많이 풀어봤자. 근데 15문제, 18문제 막 이래 버리는 거야. 그리고 문제도 이게 특강 수준의 문제라 그런지 쉬운 문제가 많지가 않아 이게. 그 기본 정규 교재 같은 경우는 쉬운 문제들부터 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어려워지잖아. 근데 얘는 좀 들쭉날쭉해. 그래서 너희들에게 최대한 문제를 많이 제공해주고자 하는 게 선생님들의 마음이 묻어있는 교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 역학이 한 199문제 정도 돼요. 특강책에 한 400문제 정도 됩니다. 정규 책에도 한 350문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그냥 한 750문제 정도 뭐 모의고사 포함하면 800문제 정도 너희들한테 제공하는 거니까 800문제를 애운다는 생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강책에 있는 뒤에 있는 정도 막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굳이 막 이해가 안 되면 안 봐도 돼.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아냐? 아마 수업 시간에 이렇게 다 못 해결한 문제들은 숙제로 나가기도 할 건데 해답지는 제공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 못 푼 것들은 너희들이 스스로 풀어보긴 하는데 뭐 물론 물어보면 모르겠으면 물어봐도 되고요.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선생님도 없고, 그지? 그래 안 그래? 강욱쌤도 없고, 나도 없고, 뭐 다른 선생님도 없어. 혼자서 공부하다 너무 막혀. 그럼 버려. 알겠지? 여기도 보면은 좀 과도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143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노가다 수준의 문제야. 이건 뭐 온갖 진짜 너무 복잡해서 짜증나 막 이런 거 보면은 안 해도 돼 이런 거. 알지? 이거 나중에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아마 해답도 보면 알 거야. 이걸 우리 보고 계산하라는 거예요?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빼도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127번 같은 경우는 정말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는데 A점에서 던져 올린 공의 속도 B점 그 V하고 B점의 높이 H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구한 사람 있냐? 자, 그 속도 얼마 나오더냐? 속도? 3분의 20. 그렇지, 3분의 26표 3. 그 다음에 높이 얼마 나오더냐? 10m. 그렇지, 10m.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같이 간단하게 좀 해보면은 어떠한 물체는 여기서 포물선 운동으로 이제 던져 올린 거고, 그지? 그래 안 그래? 어떤 놈은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진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어떠한 이미의 지점에서 이 두 물체가 만났다는 얘기예요. 뭐 하나만 착안하면 되냐면 이 두 물체의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같아야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지 않겠냐? 그지? 그래 안 그래? 둘 다 여기까지 가는데 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수평 도달거리를 가져야만 이 지점에서 만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거거든. 그래서 그 논리만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거야.
그 논리를 이제 이해를 못하면 이제 못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요 던져올린 속도를 구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 수평 도달거리가 같으려면 기본적으로 두 물체의 수평 속도에 대한 속도 성분은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같아야 되겠지,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냐면 수평 속도가 10m/s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요게 V라고 되어 있긴 한데 얘도 이 수평 속도 성분이 얼마여야 돼? 여기 얘와 똑같은 10m/s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V에다가 코사인 30도 한 게 10m/s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 구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3분의 20 루트 3로 해가지고 속도 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높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이 높이는 두 물체의 이제 운동으로 사실 구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뭘 가르쳐 주고 있냐면 두 물체가 부딪힌 지점에 뭘 가르쳐 줬어? 시간 알려줬지, 시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루트 3초 동안에 낙한 거리 구하시면 되지. 거리를 구해줘가지고 이걸 HA라고 하면 되고, 이 물체는 이제 위로 올라가고 있는 요 위에 있는 수직 성분을 해가지고 연직 상방으로 해서 올라간 높이를 갖다가 HB라고 했을 때 HA하고 HB의 크기를 더해주면 높이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인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루트 3에다 중력. 그러니까 어떻게 구하면 돼? S는 2분의 1 GT의 제곱으로 해주면 되지. 왜냐면 이제 시간을 알려줬으니까 시간 들어가 있는 공식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줘도 돼. 시간이 안 들었으면은 EAS 이런 거 쓰겠지만,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데? 처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지?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으로 해주면은 이것도 올라간 거리 구할 수 있으니까 두 개 더해주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10m가 나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냐? 위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려면. 일단 첫 번째로. 점점 줄여야 하고. 그렇지. 점점 줄여야 되고. 충돌한 시간은 점점 빨라지는. 그렇지. 충돌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지?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자, 무슨 2번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거? 네. 재원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처음에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공의 속도의 크기는 점점 작아져야 한다. 두 번째, 두 공이 충돌하는 시각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충돌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대충. 그 다음에 넘어가고 128번. 와. 사고가 어려운 것 같아, 이 문제들 보면은. 그지? 막 앞에 있는 문제는 막 얘들아 쉬우니까 넘어가자 막 그러고 싶은데 넘어갈 수가 없어. 128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선생님은 그림 그리고 있는 동안 너희들 문제 풀어보는 거야.
이거 문제 이해되냐 이거? 네. 자 문제 읽어보면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그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판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을 때 그때 질량 중심이 그지 그 x 거리만큼 이렇게 좀 떨어져 있대요. 원래 그 나무 판만 있었으면 정중앙에 있었을 건데 사람의 무게 때문에 질량 중심이 질점이 조금 좀 오른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질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 사람이 이제 B 지점의 제일 왼쪽까지 이제 쭉 이동을 하는 상황이야 지금. 이렇게 쭉 이동을 했을 때 그 첫 번째로 사람이 이동 전 두 물체의 질량 중심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뭐 질량 중심 지점이 어딘가는 있을 테니까 그지?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이때 이 거리를 이제 x라고 가정하고 저 x의 거리를 구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뭘로 구하면 되냐? 돌린 힘 평형으로 구해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일단은 이게 돌림 문제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기우뚱기우뚱하잖아, 그지? 그래 맞냐? 그래서 이 질점을 회전축으로 해가지고 저 x의 크기를 갖다 구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3m짜리니까 원래 얘 이 나무 판의 무게 중심은 여기에 있을 거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3mg만큼 이제 발생을 할 테니까요. 1번 같은 경우는 3mg 곱하기 x는 사람의 지금 질량은 m로 나와 있으니까 mg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주는데 2분의 1.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L이야. 전체 길이가 지금 L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2분의 L이니까 2분의 L에서 뭘 빼주면 돼? X만큼을 좀 빼주면 되지 않을까? 그지? 그래서 2분의 1L에 X를 빼줘가지고 이렇게 모멘트의 8의 길이를 결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X값 수가면 얼마가 나오냐면 8분의 1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 1번은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번이 문제란 말이야. 이때 나무판에 이 사람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다 갔을 때, 왼쪽으로 다 갔을 때 나무판의 이동 거리와 방향을 구하라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놨어. 사람이 이렇게 가다 보면 당연히 바닥과의 마찰이 발생하니까 그지? 그냥 그래. 그 마찰 때문에 나무판이 같이 이동을 한 것 같아 지금 오른쪽으로. 맞잖아. 마찰력이 이제 반작용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그지? 뭐 근데 그 반작용의 크기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때 이 나무판의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지금 이 그림을 좀 참조하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방금 이 거리가 얼마라고 너희들이 방금 구했어? 이게 8분의 1L이라고 이제 구했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 x0만큼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원래 이 길이가 이 녀석이 지금 어느 쪽으로 이동한 거야 지금?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한 거지, 그지? 아까 처음에 이만큼이 얼마야? 8분의 1L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더 이동한 거니까 얼마야 그러면? x0는 4분의 1L.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요게 8분의 1L.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질점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래 무게 중심점에서 여기가 8분의 1L이었는데 지금 얘가 그 왼쪽으로 모두 이동하면서 나무판 자체가 x제로만큼 이동했다고 한다면 얘도 역시 이만큼의 질점 이동이 8분의 1L이 해당될 거니까, 그지? 이 두 개의 합이 이 x제로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요 논리를 푼 거야 그냥. 그래서 x제로가 얼마냐면 4분의 1L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방향은 오른쪽이겠지, 그지? 이런 식으로 풀면은 2번은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 이런 문제들은. 그러니까 이제 질점을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왜 질량 중심을 제가 유지하면서 저 거리가 저만큼 떨어진지 아직 잘 이해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나무판에 이동한 거리가 방향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지금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까 처음 그림이 이 상태였단 말이야. 네. 처음 그림이 이 상태였고 얘가 이동하는 동안에 나무판도 오른쪽으로 좀 이동했다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그 처음에 위치가 이게 이제 8분의 1일 만큼의 질점 무게 실제 이 나무판의 무게 중심하고 여기까지 거리가 아까 8분의 1이라고 아까 구했잖아. 그래 안 그래? 1번 문제에서. 근데 이제 만약 얘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그지? 응. 근다고 해서 막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확 가버렸을까나? 그렇게는 예상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밑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얘가 이만큼 이동했다고 가정하자라는 거지 그때. 그러면 그럼 원래 아까 여기 무게중심점에서 질점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맞냐 안 맞냐? 그때 이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이 지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서부터 원래 처음에 질점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8분의 1이라고 그랬을 때 그치? 그래 안 그래? 응. 그때 얘가 만약 그 뭐지? 실제로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가정하면은 이만큼 질점 실제 요 위치도 얘 이동한 만큼 이쪽으로 더 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논리를 펴서 문제를 접근한 거거든요. 8분의 1이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 가지고 요거는 맞잖아. 이제 처음에 무게 중심점이 여기에 정가운데 있다가 이걸 그대로 쭉 내려봤을 때 이 질점까지 위치가 8분의 1L이니까 여기 위치를 그대로 내렸을 때 이만큼의 8분의 1L인 거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질점도 얘 이동한 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했다고 가정을 하면 그렇지? 요만큼 길이만큼 여기 x제로가 가지 않았겠느냐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얘가 여기 왔을 때도 이 처음 상황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맞잖아. 얘가 왜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이 조건을 처음에 그대로 만족시켜줘야 되거든. 맞지? 그러니까 그거 얘기를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거하고 얘가 이거하고 지금 대칭이잖아, 대칭.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갔어도 위에 이 조건을 그대로 여기서도 만족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질량 중심의 위치가 여기 있다가 여기서는 여기로 와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질점이. 맞냐 안 맞냐?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된다. 그 얘기를 빼먹었구나. 안다고 생각했는데. 됐어 그거? 됐냐 이거? 이해되냐? x0랑 질량 중심의 이동 거리가 같아요. 그게 아니라 얘가 여기 오면 질점이 바뀌잖아. 맞잖아. 근데 오른쪽에 서 있을 때 그때 무게 중심에서부터 질점까지의 거리가 8분의 1L로 이걸 만족을 시켜줘야 돼. 그래야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어. 돌림이 평형을 이루어가지고. 아까 1번 20이 돌림이 평형을 이룬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푼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와 있으면 이번에는 여기에 와 있는 이 상태에서도 위에처럼 여기에 이렇게 질점으로 형성돼야 돼. 8분의 1L만큼 와가지고. 근데 문제는 나무 토막이 같이 옮겨붙다는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그걸 x제로 가정을 하면 아이씨 이거를 갖다가 그림 그려서 풀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그지? 그래서 원래 무게중심점의 위치가 요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면은 질점도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이쪽으로 이만큼 이동시켜줘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질점의 위치 이동이 x제로에 해당되지 않겠냐 이렇게 푼 겁니다. 그냥 논리를 되게 간단한 논리긴 한데 그림으로 보여주면 금방 나오거든요. 근데 그림이 없으면 힘들어. 이거는 하지 마. 뭐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해. 뭐 나도 할 말이 없는 거지 뭐. 그래야 돼. 선생님도 한참 봤어 이거. 이씨 진짜로. 그 다음에 사람의 속력을 V라고 하면 나무판의 속력을 얼마이겠냐. 이거 뭘로 구하면 되냐 이거는. 그 이동한 거리를 생각해보면 3분의 V를 할 수 있어. 그렇지. 3분의 1 V.
아니면 뭘로 해도 돼? 뭐냐 운동량 보시면 그렇지, 운동량으로 해주면 되지, 그지? 처음에 MV는 3MV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는 3분의 1V 이렇게 해주면은 3번도 끝. 자, 그 다음에 129번. 이거 넌센스다 이거. 넌센스라고 하는 건 농담이고 금방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찾아보실래요? 찾을 수 있을까? 네. 충격량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충격량에 대한 의미를 좀 확장시키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돌, 너희들은 이제 충격량 하면 이제 충돌할 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의 시간 동안에 힘을 받아도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거든, 물리학에서는. 그러면 요 A, B, C 세 개 지점에서 공이 가장 충격량을 크게 받았던 곳이 어딜까? A. 정답은 몇 번? 1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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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왜 그러겠어? 네, 속도의 변화량이잖아, 그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고 예전에 배웠어. 그래서 델타 P가 뭐냐고 살펴보면은 MV-MV의 제로. 근데 이때 이 V가 뭐다? 벡터거든, 벡터. 벡터. 그러니까 방향 변화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도 그 속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일단 C 같은 경우는 방향 변화가 거의 없어, 그지? 그래 안 그래? 방향 변화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C 지점 같은 경우는 아예 뭐 델타 P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C가 제일 약한 것이고, 그 다음에 A 지점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방향을 선회했어, 그지? 그래 안 그래? 이거는 속도의 변화량이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반면에 B 지점 같은 경우는 속도의 변화가 있긴 하지만 A 지점만큼은 크진 않으니까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막상 이런 것들이 입시 문제에 나오면 이제 당황스럽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경험이 있으면 금방 풉니다. 그 다음에 130번은 그나마 쉬운 문제가 드디어 나왔네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130번은 자 이제 연어는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눈이 아파? 방학 시작하니까 이제 괴롭지? 아침부터 나와서 행복해? 최고는 대단하구만. 이제부터 슬슬 체력전입니다. 이제 체력 관리 잘 하세요. 그래, 재원이가 이번에 물리 1등 했더라고. 전체 1등. 모의고사. 와. 전국에서 모의고사. 아니 전국 거는 안 봤는데 마포에서 이게 시험 봤는데 제일 잘 봤더라고. 모의고사랑 막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애들 막 10점, 5점, 막 20점 막 할 때 혼자 70 몇 점 먹거든. 왜 그래? 자,
자, 나왔습니까? 네. 빨리 푸는 사람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2번. 2번입니다. 2번. 맞은 사람. 이야, 훌륭하구만. 네. 자, 가나상만 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그죠? 네. 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밑에 기억 니은들이 읽어보지 말고 가 같은 경우만 좀 해석을 해보면 EM짜리 M짜리가 지금 정지해 있다가 분리가 되는 경우야. 그지? 분리가 되더라도 운동량 보존은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각각의 물체가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되지. 그지? 네. 그 충격량의 크기는 지금 현재 분리됐을 때의 운동량의 크기를 보면은 이게 충격량의 크기와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방금 이 논리 때문에 그런 거지, 그지? 네. 그래서 A가 받은 지금 운동량의 변화량을 봤더니 EMV야. 맞냐 안 맞냐? 그러면은 당연히 B도 EMV만큼 충격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B의 속도가 EV가 되어야 됩니다. EV 체크해놔 얘들아. B의 속도 EV가 되어야 된다. EV. 볼 것도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뭐 포켓몬 생각하냐 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CDE MMM짜리가 처음에 1차 분열, 2차 분열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논리로 하면 돼. C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MV거든 MV. 그러면은 EM짜리는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 2분의 1V가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EM짜리 그 붙어있는 D하고 E는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V를 갖지 않겠는가? 뭐 쓰지 않아도 다 아니까 일부러 안 쓸게요. 네. 그 다음에 2차 분열할 때는 얘가 또 떨어져, 그지?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럼 이거 그 식이 뭐 식이야? 그 시기가 됐잖아. 분열됐잖아, 그지? 이번에도 그때 받은 충격량이 얼마야? MV만큼 받았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E가 오른쪽 방향으로 얼마가 속도가 되냐? EV. EV가 되지, EV. 네. 암산으로 되지, 요거. 다. 자, 이렇게 딱 분석을 해놓고 기억, 니은, 이것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은 같다가 아니죠. EMV, MV니까 다르니까 X. 니은 같은 경우는 2분의 3V가 아니라 2V가 돼야 되고 디귿의 답은 같다. 그지? 그래 안 그래? 충격량의 크기는 같아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답은 그래서 2번. 이 정도 문제가 아니라 수능 정도 수준의 문제. 자, 다음에 131번.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 가다가 터진 거지, 그지? 갑자기 쪼개졌어. 가다가 수평 속도로 가고 있던 녀석이 갑자기 터졌다. 그러면 이거 뭘로 풀어야 되냐면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2차원 충돌로 풀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 안 그래? 아니 뭐 하나가 가고 있는데 왜 2차원을 풉니까 그러는데 X축과 Y축으로의 속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2차원 충돌하면 돼. 자, 이거 풀었나요? 벌써 풀었냐? 네. 왜? 아니. 풀었다고? 아. 얼마야? 1번이야? 네. 아니지. 어? 5번이야? 정답. 예. 탄젠트 세타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 예. 어? 자, 같이 해볼게요. 왜 그래? 또 자기하고 답하고 좀만 다르면 그냥. 왜 그냥? 자, 이 식만 좀 쓸게. 왜냐면 X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 시간하고 Y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 시간. 5번이 맞지 않아요? 5번. 이거 그냥 V 2분의 1 V 돼가지고 5번 나오는 그래 5번이야. 2분의 1 V가 그렇게 나오는 아니. 이거 수직 방향이랑 수평 방향이랑 보죠. 아야 해보자 일단 뭐가 다양하냐 보자 굳이 그래. 아이고 자식들. X축은 처음에 MV였죠 MV. 처음에는 이제 MV만 갖고 있던 운동량이 쪼개졌어. 쪼개졌을 때 2분의 1V로 지금 가고 있고 지금 질량은 각각 어떻게 되냐?
2분의 1분 m씩 지금 나눠졌다고 되어 있잖아, 그지? 네. 그래, 그러니까 2분의 1m에 그 다음에 수평 속도 성분이 a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 그지? 위에 놈을 a라고 네. 합시다, 알겠죠? 아예 없으니까 그냥 0 플러스 2분의 1m에 그 다음에 요 놈은 뭐 얼마인지 몰라, 그냥 vx라고 할게, 그지? 수평 속도 성분이 이제 대각선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요 놈을 vx하고 vy로 좀 나눠가지고, 그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거거든. 이거 이제 v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y축에 대한 운동량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에는 y축에 대한 운동량이 없으니까 0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m은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v, 위쪽 방향으로 2분의 1v를 가졌다고 아예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1m에 마이너스 vy 써주면 되는데, 자 마이너스를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연립 풀면은 나오거든, 그게 방향관계가. 그래서 예전에도 운동량 보존할 때는 방향 모를 때는 어떻게 놓으라 그랬어? 그냥 플러스로 넣고 풀으라 그랬지, 그지? 그때도 키리오프가 나와 갑자기. 맞아. 자 키리오프 때도 그 방향 신경 쓰지 않고 나중에 나온 연립값에 의한 부호 결정으로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푸시면 됩니다. 일단 요거 푸시면 되는데, 그 풀이에 의하면 vx는 얼마가 나오냐면 2v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4분의 그 다음에 vy 값을 구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v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분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2분의 1v가 나오냐? 네. 마이너스 2분의 1분이 자식이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 계산했어. 내가 잘못 계산한 거냐? 2V랑 마이너스 2분의 1 V가 나와요. 그래? 아이씨. 그러면 1번이네? 네. 네. 아 그렇구나. 미안하다. 이게 마이너스 V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분의 1V가 나온다. 확실하지? 근데 네. 바로 위에 거. 이거 진짜 확실해요. 응, 알았어. 바로 위만 상세해야 돼가지고 직관적으로 써봐. 알았어. 아이 고쳐야 되겠다. 요즘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사실 집에 가면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밤에 저녁에 집에 12시, 11시 막 11시, 12시에 가면 집에 가면 1시 막 그러거든요. 그럼 가서 또 수업 준비하느라고 또 한 새벽 4, 5시까지 문제 푼다고. 그러다 다시 또 한 5시에 안 자면은 좆대 다음날 못 일어나. 그래서 너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막 좀 고난이거든, 이 방학 특강 있는 시즌이. 그래서 술을 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알코올빨로 푼다고 생각하면 돼. 이게 막 풀다 보면 현타 와. 내가 왜 이지랄하고 있어야 되지? 막 그러면서 새벽에 유튜브 틀어놓고 이제 문제 풀면서 이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알코올빨로 풀거든요. 칠 때 있어요, 알겠죠? 이해하십시오. 답은 5번이 아니라 1번입니다. 너희들이 맞겠지? 자, 다음 넘기고 그 다음에 132번. 포탄이 날아가다가, 포탄이 아니지, 로켓이 날아가다가 로켓이 분리가 되는 이제 그런 운동입니다. 벌써 나왔어 이거? 네. 오, 아니요. 아니요. 아직 안 나온 게 정상이지. 시간이 벌써 어떻게 벌써 자, 재원이는 지금 답을 이렇게 흔들고 그러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알파 베타가 같이 합쳐 있다가 세타의 각도로 V의 속도로 올라간 거죠. 포물선 운동처럼. 그럼 하나씩 판별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려운 운동은 아니니까. B 지점에서 경로는 알파와 베타의 질량 중심의 운동으로 나타낸다. 뭐 당연한 거지. 하나로 합쳐져 있을 때는요, 하나의 물체, 두 개의 물체를 하나의 물체를 보면서 두 물체의 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분리 직후 베타의 속력은 V 코사인 세타이다. 아니 분리 직후에 얘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어떻게 됐어? A는 바로 속도가 없으니까 A 지금 이거 계산하는 방법은 132번 같은 경우는 운동량 보존으로 금방 푸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면 지금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지? 맞냐? 분리 직후니까 최고점에서 분리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A는 갑자기 그냥 뚝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B는 지금 오른쪽으로 속도 성분을 가지고서 지금 쭉 갔는데 최고점에서는 수평 방향의 속도 성분만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동량 보정을 할 때는 수평 성분에 대한 운동량 보존식으로 해서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속도가 두 물체가 이제 2m짜리였으니까 처음에는 속도는 V 코사인 세타로 계산을 해줘야 돼. 이게 초속도에 대한 수평 속도에 대한 속도 성분이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이 둘이 분리가 돼버렸어 나중에는. 근데 처음 A 같은 경우는 속도가 없어. 수평 속도가 그지? 그냥 아래로 떨어져 버렸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0이라고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M짜리 같은 경우는 앞에 B죠. 베타 같은 경우는 얼마의 속도를 가지게 되겠느냐, 이 VB 값 구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그래서 VB 값 구하면 얼마가 나와? 코사인 세타 2V의 코사인 세타 나오니까 이게 니은은 잘못된 말이에요. V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2V의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 맞아요. X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냐? B가 질량 중심의 움직임만 있다. 응, 분리가 안 되면 그렇지. V 코사인 세타가 R만큼 이동되는 거잖아. 그지? 네. 맞냐? 그럼 당연히 2V 코사인 세타는 이하만큼 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포물선 운동은 무슨 운동이야? 포물선 운동은 대칭 운동이 대칭 운동.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의 간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떨어질 때도 어때야 돼? 같은 시간 동안에 떨어지는 그런 운동이거든 이게. 근데 이제 속도가 2배가 돼버렸으니까 2배만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래서 X는 R에 해당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리을은 리을은 V 사인 세타가 아니라 V 코사인 세타잖아. 그지? 리을은 X. 그 다음에 133번 넘어갈게요. 이거는 133번은 갑자기 적분 문제가 나와가지고 아 제발 좀 미적분 좀 넣지 마. 왜 자꾸 미적분 문제가 가끔씩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134번 갑시다. 자 이거 해볼 만하다. 이건 재밌다. 이거 한번 해보자. 우리가 몇 시까지지 수업이? 2시 10분까지 2시 10분까지야? 아닐 텐데? 20분까지 아니야? 80분 아니었니? 2시 15분까지 15분이야? 75분 수업 75분 수업이야? 아. 여기 관악은 2시간 수업이고 그러더라고. 특강 수업. 정규 수업 똑같이 여기서 70.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특강을 3개 하잖아. 아, 거기는 특강 2개만 하더라. 그렇게 하면 좋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이 없어. 그날 출근하는 선생이 없어. 그럼 거기는 그 정규도 2시간 정규도 하루에 2과목밖에 아니야, 3과목 하긴 해. 그 한 분 일찍 나가시면 돼요. 가끔 근데 선생님들이 한 분이 가끔 안 나오실 때가 있어. 그때는 이제 풀타임이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가끔 이제 휴가를 쓰기도 하고 막 그러지. 씨, 남은 근무하고 자빠졌는데 휴가 쓰고 있어. 씨. 휴가 금지 기간이 있어. 있지. 근데 있는데 우리 내신 너희들이 내신 들어갈 때 우리가 쉬는 시간이야. 이거 한번 풀어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 재미없 재밌나? 그냥 할만해. 너희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제야 그나마.
자, 나왔습니까?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충돌로 인하여 손실되는 에너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뭐 일단 얘가 여기서 이제 V제로로 출발했다고 좀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제를 읽어보다 보면은 충돌한 이후에 B가 그 C하고 한물체가 돼가지고 A하고 B가 이제 한물체가 돼가지고 C 지점에 겨우 도달했다는 말이 딱 있어, 그지? 이걸 어디다가 응용을 해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일단은 1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충돌로 인하여 손실되는 에너지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손실되는 에너지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하면 되나? 그러면 처음에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네. 그지? 그 에너지는 이 높이에 있을 때니까 속도를 갖고 있었으니까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 플러스 r만큼의 높이에 있으니까 m 되고 mg r만큼의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요게 지금 처음에 A가 갖고 있던 에너지. 근데 두 물체가 와서 빵 하고 충돌했단 말이야.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때 갖게 되는 속도가 나와 있냐? 그 구할 수 있어요. 네. 나와 있진 않지만 뭐 어쨌든 대충 이거를 V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지?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때 얘가 갖게 되는 에너지는 얼마야? 2분의 1에 2m의 V의 제곱. 요거인 것 같은데 요걸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냐? 빼줘야 되냐? 손실되는 에너지를 구하려면 빼줘야 돼. 이거 빼줘야지. 이거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요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아까 그 문구란 말이야. 네. 요 놈이 합쳐져 갖고 어떻게 겨우 여기까지 올라갔대. 겨우. 그러면 그때 이 높이에 따른 이 놈이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2mgr. 맞냐 안 맞냐? 맞아요. 맞잖아. 그래서 이걸 뭐로 대체해 줄 수 있냐면은 2mgr로 대체해 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 풀 수 있지. 그지? 그래.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 mv 제로의 제곱에 빼기 MCR. 빼기 mgr. 이게 이제 1번의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제 조건들을 좀 활용해 보는 그런 유형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충돌 직후 속력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도 어떻게 구하면 될까? 아까 방금 했던 그 논리 그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요거였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mv 제곱은 2mgr이라고 하는 요 공식으로 해가지고 그 왼쪽 부분 EMD. 네? 아 여기 EM이네 맞아. 미안해.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V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그럼 얼마 나오냐? 루트 2G. 루트 2gr 이렇게 하시면 2번의 답도 끝. 근데 이제 문제는 3번이지. V0를 구해라. 그렇지. 정답은 루트 6gr. 6C럴도 아니고 뭐야? 야 이거 맞은 사람. 재원이밖에 없어? 아유 훌륭하네. 다른 사람도 아마 못 푼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못 갔을 겁니다. 루트 6gr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걸까요? 이거 한번 논리를 좀 살펴봅시다. 이거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너지 보존식하고 운동량 보존식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논리를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그 V0 처음에 요것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치?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려면은 이걸 갖다가 또 다른 뭐 높이에 관한 식이라든지 뭐 아니면 그 반지름 R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계로서 나타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걸 나타내려면은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충돌 후의 속도라든지 이게 지금 충돌에 관련된 거잖아, 그지? 그래 안 그래? 충돌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동량 보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가져야 되긴 하거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V0를 미지항으로 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가 않지 그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어쨌든 그 논리에 의하면 얘가 부딪히기 직전에 여기서 얘가 지금 이 B하고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 왜냐면 운동량 보존을 쓰려면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좀 알아야 되거든. 그때 부딪히기 직전의 속도를 v0 프라임이라고 하고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걸. 그러면은 다시 3번 2분의 1 mv0의 제곱 플러스 mgr이 얘가 갖고 있던 전체 에너지였는데 그게 바닥에 완전히 내려왔을 때는 2분의 1 mv0의 프라임의 제곱으로 모두 전환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때 그 v0 값 아니 v0 값이 아니라 그 충돌 직전의 속도가 요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v0 프라임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뭘 구할 거냐 뭘 할 거냐면 아까 충돌 후의 속도를 알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충돌 이후의 속도를 알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식으로 해가지고 mv0의 프라임은 충돌한 다음에 두 개가 하나가 됐다 그랬으니까 2m의 v였거든. 그지? 그때 아까 이 v가 얼마였다고 그랬냐면은 루트 2gr이라고 했으니까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v0의 프라임을 구하면 얼마가 되냐면 2루트 2g 2루트 2g가 나오냐? 2루트 2g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곱으로 바로 넣을게. 왜냐면 여기다가 집어 넣을 거거든. v제곱 제곱으로 해봐. 아예 루트 넘기지 마 그냥.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8gr 나오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끝났어요. 응.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요 놈이야. 근데 요 놈을 방금 구해버렸어. 그지? 요걸 그대로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v0 값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어. 일종의 수능 사고력. 이거는 수능 사고력인데 수능 사고력이 영재학교 문제 사고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재학교 애들이 뭘 잘한다고? 수능을 잘 본다고. 수능. 공부 자체가 걔네들은 영재학교 관련된 문제들 보면 대부분 영재학교 문제들이 수능 사고력 문제하고 매우 흡사해가지고 꼬거든. 그지? 그래 안 그래? 3번 꼬면 이게 그 뭐지? 수능이고 4번 꼬면 영재학교인 거야. 영재학교 문제가 수능 사고에서 마지막에 좀 더 이렇게 꽈. 뭐 몇 배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지? 그래 안 그래? 127 AB는 얼마냐 이지라라고 있고 막 그지? 그래 안 그래? 어쨌든 이런 거 할 줄 알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V0 구하면은 루트 6 G R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134번도 끝. 그 다음에 135번 갑시다. 너무 중요한 게 중요하기보다는 좀 좋아할 만한 문제? 너희들이 시간을 달라고? 시간 한 줘볼게. 어차피 선생님도 이거 그림 그리고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풀어보세요 먼저. 다시 보니까 너희들이 좋아할 문제는 아니네. 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나왔어 지원이? 벌써? 와, 뭐 나왔냐? 야, 이게 나오다니 대단한데.
이거 막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거. 이상 루트 나오고 막 그래요. 지금 답이 루트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숫자 나오기 시작하네 지금. 일단 어느 것이 먼저 땅에 떨어지는가는 알겠어. 네.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D가 먼저 떨어져. 그럼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게 구하는 게 아니라 AB하고 AC 거리 구하는 거잖아 이거, 그지? 아, 이거 좀 심하네 문제가. 너무 이상한 루트 하나 나오는데. 얘 지금 이렇게 날아가는데? 아 진짜 이거 쉽지 않다. 오 진짜네. 네. 왜냐면 D가 아래로 그냥 아래로만 떠나니까 저 맞추려고 지금 위로 가는 백기도 있어요. 진짜 잘맞는데 그냥 안 할까? 조금만 시간 주세요. 여기서 충격량을 진짜 일로 말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서로. 네. 말도 안 돼. 충격량을 이렇게 받기 때문에 충돌한 이후에 충돌이 아니라 이제 분리된 이후에 지금 그런 얘는 아래로 내려가지만 얘는 여기서 다시 포물선으로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이 경로가 아니야 지금. 계산 자, 이거 피고 진짜 어려워. 아 우리 선생님들 왜 이럴까 진짜. 알고 보면 너무 잘하죠. AB는 구할 만해. AB는 구할 만한데 A까지. AC가 문제네요. 미리미터 쓰고 나와있다. 할 수 있겠다. 자 해보자. 일단 같이 해볼게요. 일단 1번은 45도 각도로 200m/s로 던져 올린 거니까 일단 이거 분해부터 할게. 수평 성분은 V0 X라고 할게요. V0 X는 200에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니까 얼마야? 100 루트 2. 당연히 수직 성분도 V0Y도 100 루트 2라고 될 거고. 그러면 그 AB 거리 같은 경우는 저 최고점까지 올라간 시간만 구하면, 그지? 그동안 요 속도로 등속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 포물선 운동의 주특징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 수직 방향으로는 G라고 하는 중력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V0X에 V0X라고 할게. 요거 100 루트 2에다가 시간 t만 곱해주면 끝나 이거. 그러면 이제 t만 구해보면은 t는 예전에 선생님이 중력장 운동을 내가 가르치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가르치는 선생님이 알려줬을 거야. 수직 성분에 대한 연직 상방 운동, 연직 투상 운동에서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시간 구하는 공식이 지분의 V0. 그지? 그래 안 그래? 네. 이거는 암기하라고 했을 겁니다. 최고점까지 올라가는 최고 높이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지분의 V0의 제곱. 이 두 가지 공식은 필수니까 반드시 암기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하면 되잖아. 중력 가속도가 지금 얼마야?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100 루트 2를 갖다가 여기 초속도가 100 루트 2였으니까 10으로 나눠버리면 10 루트 2초가 여기서부터 최고점까지 날아간 시간이 되겠다. 그래서 100 루트 2, 아까 여기다가 이제 10 루트 2를 따로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2000m가 나옵니다. 일단 그죠? 네. AB 거리는 이거 2000m.
이렇게 구하시면 일단은 됐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충돌한 다음에 A 요거 A라고 그러고 요거 B라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200m/s가 되었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게 얘가 충돌하자마자 분리되자마자 아래쪽으로 지금 속도를 가졌다는 얘기는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야? 아래쪽으로 힘을 받았다. 만약 시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은 아래쪽으로 충격량을 받았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 근데 저번에 문제 풀어봤지, 그지? 충격량은 서로에게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얘가 충격량을 받았다면 당연히 요 물체도 어느 쪽으로 충격량을 받아? 위쪽으로 충격량을 받았을 것으로 예측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지금 요 물체는 위쪽으로 얼마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는 거고 얘는 오른쪽으로 얼마의 속도 성분을 갖고 있느냐 요걸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그 수평 방향으로 이제 운동 성분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지금 얘가 전체가 5kg짜리였잖아, 그지? 5kg짜리가 Vx 성분으로 얼마만큼의 그 속도를 가지게 되냐는 운동량 보존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요. 맞냐? 처음에 5kg짜리가 얼마만큼의 속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최고 정점에서 100루트2의 속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지?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수평 속도 성분은 날아가는 동안 바뀌지 않거든 전혀.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5kg짜리 분리되기 전에 100루트2만큼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가 얘가 분리가 돼버렸어. 분리가 얼마짜리로? 2kg짜리로 지금 분리가 돼버렸거든. 그리고 Vx라고 해줘버리면은 이때 이 Vx의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 250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분리된 이후에 250 루트 2를 갖게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리고 이 높이도 아까 구해놨어야 되는데 미리 이걸로 구하면 얼마 나오냐 이거? 1000m. 이제 1000m 나오거든. 1000m. 이걸로 아까 이거 구하면은 2분의 V제로 제곱을 하면 1000m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200m/s면 얘 얼마 받을까? 300m. 그렇지. 얘가 질량비에 의해서 같은 충격량을 받은 거니까 얘가 200m/s를 받았으면 얘 300m/s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 300m/s로 최대 높이 여기까지 또 올라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 안 그래? 맞지?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가는 시간 알아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요 시간까지 지금 다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m. 그래서 아까처럼 여기서도 역시 최고 높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이용해서 t분의 g분의 v제로 요거를 이용하면은 10분의 300이니까 3초 걸린다. 30초. 그지?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데는 60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60초면 다시 또 1000m를 내려오는데 몇 초 걸리냐? 10m. 이것도 이젠 그 1000m를 얼마로 낙하하는 거야 이거? 1000m를 초기 속도 300m라고 하는 초속도를 가지고 떨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1000m 여기까지는 60초인 건 알겠지, 그지? 여기까지는 60초야. 올라가는데 30초, 내려오는데 30초. 그 다음에 1000m를 이때 초기 속도 얼마냐면 300m/s거든. 왜냐면 중력장은 대칭 운동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300이면 다시 내려왔을 때도 300이야. 그럼 300m/s라고 세크라고 하는 이게 초속도다. 이 초속도로 다시 1000m를 내려와야 된다고. 그때 시간을 계산해 줘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때 시간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GT의 제곱 요걸로 계산해 줄 거야. 왜냐면 T를 미장으로 해서 T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1000m는 V0는 300이니까 300의 T 플러스 2분의 1에 10의 T의 제곱을 해주면 2차 방정식이 재수없게.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이걸 이제 근해 공식에다 집어넣어야지. 인수분해 되냐? 자, 5T의 제곱 해니까 안 되더라고 나는. 300T에다가
마이너스 1000은 0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근공에다 그냥 집어 넣었습니다. 그냥. 네. 근공에다가 집어 넣지 않으면 이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 아, 그래서 엄청 이상하게 나오던데. 예, 이상하게 나와. 이거 잘 안 나와. 근사로 나와. 그래서 근사로 계산했고 나 계산기로 계산했어. 그래서 t가 얼마 나오냐면 이거 3.17초 나옵니다. 3.17초. 네. 그러니까 전체 총 시간은 얼마야? 60초에다가 요거 더하면 되는 거니까 총 시간은 63.17초 나와. 해답지에는 16초 나와 있을 걸. 이거 재수없게. 아니다. 해답지에는 14초로 나와 있어. 근데 나는 계산기이기 때문에 17초로 할 겁니다. 왜? 해답지도 이거 근사로 나온 거야 이 새끼들 이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희들 보고 계산하라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맞을 것 같아 일단은. 나는 이렇게 계산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끝났어. 왜냐면 여기서 아까 얘가 이걸로 간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250 루트 2에다가 63.17초를 곱해주면 돼. 그러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22,109.5m 이렇게 나오거든. 점이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거리 구한 거야 이거리. 그지? 그냥 그래. 플러스 2,000을 해줘야 AC의 그 거리를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은 AC는요 24,109.5 미터. 이렇게 해주면 맞아. 해답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 면 24,334로 나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구했을 땐 요거 이렇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 어쨌든 뭐 이거 시간부터가 안 나와. 이거 시간부터 딱 안 나올 거라고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2차 방정식을 안 해도 시간을 구할 수 있지. 그래? 얼마 나오는데? 난 안 해봤어. 얼마 나오더라? 그러면 루트 7이 루트 7이 나와? 30 더하기 16 7에 10루트 7? 전체가 나와서 거기다 그냥 250 루트 2로 하고 거기다 2,000을 더하면 돼서 7,500 루트 2 플러스 2,500 루트 14 플러스 2,000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 근사를 사용하지 않고 근공으로 루트 쓰는. 그래? 2,000에 루트 20이었네. 하지마. 마지막은 조금 이게 수가 너무 더럽다 이거. 근공 쓰면 더. 근데 이제 나는 이걸 왜 보자고 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시스템도 좀 알고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충분한 다음에 여기서 이게 참 아이디어가 좋은 문제거든. 여기서 얘가 수직으로 이렇게 탁 낙하했다는 거에 의해서 두 물체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충격량을 수직으로 받았다. 이거 논리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쭉 날아간 게 아니라 펑 하면서 흉 이렇게 날아갔다. 아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구나. 그리고 요렇게 요 시간 구하는 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요렇게 대칭성을 이용한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지? 그냥 그래. 포물선의 대칭성을 이용해가지고 최대 높이라든지 최대 높이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방법들.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꾸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해보자 그랬습니다. 자, 135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넘어가면 버골 때리는 거 있네요. 자, 나무도망 문제. 이거는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심한 문제를 넣어놨는지. 요거는 참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나무도막을 총알이 뚫고 가는 문제인데 상당히 유명한 문제고 대학물리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일반 물리 문제인데 너희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시간 15분까지. 25분까지인가? 15분까지. 아 끝났어? 네. 헐. 오씨. 자 그러면은 숙제를 좀 내줄게. 숙제를 내주는데
136번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136번 도전해 보시고 이거 도전 문제입니다.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1, 2, 3번까지는 웬만큼은 해. 마지막이 문제야. 마지막이 문제라서 마지막 4번, 5번 이런 거 4번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시고요. 4번이 안 되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에 와서 풀어주면 되니까. 그 다음에 137번하고 138번은 할만합니다. 그 다음에 140번 요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142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것도 역시 수능 사고력 문제니까 꼭 좀 한번 풀어가 주십시오.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찍어진 것만. 나머지는 별로 이렇게 썩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풀었다고 해서 뭐 이득될 만한 것도 없고 별로. 좀 이따 보자고.